미국 일리 노이즈 시카고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은 단종된 메뉴들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 새우버거는 맥도날드도 햄버거 메뉴가 6가지밖에 없다 2000년대 초부터 새우버거를 판매했으나 피쉬버거의 뒤를 이어 2010년 9월 27일부로 단종되었다. 롯데리아 제품은 패티 자체가 생선살 위주이고 간간히 새우가 들어간 것인데 반해 맥도날드 제품은 통새우를 넣긴 했어도 생선살과 밀가루의 비중이 비슷해서 식감이 썩 좋지 않았다. 이후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출시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맥도날드는 새우버거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 새우버거가 2010년 단종된 후 4년 만인 2014년 10월 8일 디럭스 슈림프 버거라는 새로운 새우 버거가 등장했다. 이런 일본 맥도날드의 새우 필레오를 들여온 것으로 통새우가 들어간 패티에 치즈와 사우전드 소스로 맛을 낸 것이 특징. 통새우의 크기가 꽤나 크고 튀긴 패티의 식감도 뛰어나 롯데리아의 명태살 20%, 새우살 40%, 나머지 밀가루 패티를 사먹어야 했던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실제로 출시 하루 전에 선착순 100명이 안에 무료로 단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때는 진짜 통새우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라는 의미였는지 플라스틱 칼을 함께 주기도 하였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정작 디럭스 슈림프 버거 패티의 새우 함량은 몇 %인지 공원 포함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확인 결과 함량은 약 50%이다. 원래 한 달간 한정이었으나 반응이 뜨거워서 정식 메뉴로 승격되었다. 이후 절찬리 판매되다가 2016년 10월 슈비버거 슈슈버거가 출시된 이후 히든 메뉴로 전환되었고 이들의 절찬리 판매로 인한 부진으로 2016년 11월 20일 이후로 판매가 중단된다. 어떻게 보면 팀킬이자 세대 교체.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인기리의 정식 메뉴가 된 후 2015년 1월 28일에는 통새우 패티를 2장으로 들린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등장했다. 이쪽도 한정 판매로 시작했다가 정식 메뉴화 되었다. 일반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대체적으로 호평 일색이었지만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 일단 더블 패티 메뉴 특성상 런치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디럭스 슈림프 버거의 비린맛은 사우전드 소스가 어느정도 잡아주었지만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통새우 패티만 2장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비린맛이 꽤 많이 난다. 또한 연한 통새우 패티가 2장이나 되어 버거의 높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패티가 부서져 흐르기 쉽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며 이후 디럭스 슈림프 버거와 함께 단종 처리되었다. 미니 맥은 기본적인 성분과 재료 등은 빅맥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빅맥은 햄버거를 2층 쌓는 것에 반해 미니맥은 햄버거를 1층만 쌓는다. 즉 빅맥의 절반 수준이다. 맛은 빅맥과 똑같으며 양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고 싼 가격에 빅맥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는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시간제로 한정 판매하였고 오후 6시까지만 팔았으며 2008년 11월경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맥휘스트는 맥도날드에 단종된 메뉴. 2003년 8월 1일 출시되었다. 출시 당일 세트 가격은 4,900원이었으나 2004년 가격 인하를 통해 4,500원으로 내려갔었다. 2006년 단종되었다. 출시 당시 레시피는 바질이 첨가된 참깨 번에 마요네즈, 케첩, 겨자, 생양파, 피클, 양상추, 토마토, 치즈, 패티. 패티는 4대1 즉 쿼터 파운더 패티이다. 195 버거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95 버거는 전용 소스를 쓰기 때문에 맛은 완전히 다르다. 2006 피파 월드컵 독일을 앞두고 발매된 메뉴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이탈리아,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를 본뜬 버거를 출시하였는데 2006년 4월 5월에 이탈리아 버거, 6월에 멕시칸 버거, 7월에 오스트레일리안 버거를 출시하였다. 2006년 7월 31일 판매 종료되었다. 이탈리안 버거와 멕시칸 버거는 둥근 형태이지만 유일하게 오스트레일리안 버거는 길다란 형태로 만들었다. 빅 불고기 버거는 빅맥에서 쇠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꾸고 빅맥 소스 대신 불고기 버거 소스를 썼으며 치즈를 뺀 버거. 그래서 얼핏 보면 생긴 건 빅맥과 다르지 않지만 먹어보면 짭짤한 느낌부터 해서 꽤 느낌이 다르다. 맛은 소스가 소스인지라 불고기 버거와 차이가 없지만 불고기 버거 소스가 금세 빵을 적셔서 빵이 축축해지기 때문에 소스가 줄줄 흘러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 불고기 버거 소스 맛이 매우 강하며 소스 덕택에 분해가 잘 된다. 불고기 버거 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못 모르고 먹었다가 너무 짜서 기겁할지도 모르니 주의. 하지만 잘 먹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다. 그 맛 때문에 매니아들이 많고 불고기 버거가 인기 많은 한국에서 빅맥과 거의 비슷한 매출을 자랑했다. 2010년 7월
피셜이 없어졌다. 대신 기존의 특불 버거가 더블 불고기 버거로 바뀌면서 정식 메뉴에 입성. 기존 빅 불고기 버거와 다른 점은 가운데 빵이 빠지고 치즈가 추가되었다는 점. 맥도날드 단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가 크게 실수를 했다고 본다. 더블 불고기 버거의 경우 가운데 빅맥 번이었기 때문에 불고기 소스에 의해 빵이 축축해져서 맥딜리 버리로 시켜 먹지 않지만 빅불이 있었다면 그런 요구를 대체 가능한 품목이었기 때문. 그릴 치즈버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판매했던 맥도날드의 버거. 2011년 11월 촉촉한 치킨 준비된 리킨이나 콘센트와 함께 한정 메뉴로 등장했다. 튀기지 않은 치킨 통살을 구워서 끼운 것인데 빵이 좀 길고 작다. 2011년 12월 27일까지만 팔던 기간 한정 메뉴였지만 이해로 인기가 있었는지 그릴 치킨 스냅랩 판매와 동시에 재판매를 시작했고 2012년 6월 정규 메뉴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정규 메뉴로 승격된 이후에 판매 부진으로 인해 버려지는 재고가 많아지자 본사 측에서 판매 중지했다. 정규 메뉴로 편입되자마자 바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비운의 버거가 된 셈. 이후 2016년 9월 기간 한정 메뉴 치킨맥에 그릴 치킨 버거에서 쓰였던 것과 유사한 그릴 치킨 패티가 쓰였다. 그랜드 프라임은 한국 맥도날드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판매했던 한정 메뉴. 가격은 단품 5,400원, 세트 6,900원으로 2011년 당시 기준 더블 쿼터 파운드에 맞먹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다. 레시피는 빵, 청키 살사 소스, 양상추, 토마토, 베이컨 2장, 화이트 체다 치즈, 4대1 비프 패티. 195 버거와 유사한데 소스가 다르고 195 버거에는 양파가 들어가는 대신 그랜드 프라임에는 화이트 체다 치즈가 들어갔다. 살사 소스의 맛이 꽤 강해서 퍽 매운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당시 그랜드 프라임 주문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2를 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반응이 나쁘진 않았지만 정식 메뉴로 등극은 실패했다. 195 버거의 시험작이 아닐까 추정되는 버거. 1988 버거는 195 버거가 맥도날드가 처음 생긴 1955년을 기념해서 만든 버거라면 이 1988 버거는 맥도날드가 한국에 처음 진출한 1988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버거로 한국 맥도날드 25주년 기념 메뉴였다. 주제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인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레시피는 참깨빵, 치즈, 양상추, 10대1 비프 패티 2장, 마요네즈, 그리고 특제 스파이시 오리지널 소스. 이 스파이시 소스가 문제였는데 말이 스파이시 소스지 고추장이다. 햄버거에 안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는데 치킨 패티가 불고기 버거 패티도 아니고 순 쇠고기에 소금 간만한 10대1 패티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괴작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였다. 맥도날드가 한국에 처음 생긴 1988년 그때 그 감동을 살려서 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지만 물론 1988년 한국 맥도날드에 이런 메뉴는 없었다. 1990년대 중반 기존 맥도날드의 메뉴는 기본 햄버거, 맥치킨, 치즈버거, 히시버거, 빅맥이 전부였다. 이후 서울 대작전과 콜라보하여 이 버거와 컨셉이 비슷한 88 서울 비프 버거라는 한정 메뉴가 출시되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아예 다른 제품이다. 이쪽은 그렇게 모티브를 얻어 에그 양배추 샐러드가 추가된 것이 특징. 하지만 이 메뉴마저 많은 혹평 속에 단종되었다. 맥더블은 그야말로 햄버거의 기본을 다하는 버거. 고기 패티 2장에 치즈와 피클, 다진 양파, 소스 등만 들어가 있는 단순하디 단순한 구성이다. 순 쇠고기 패티의 고소함과 치즈의 짭짤함이 일품. 다만 느끼한 맛을 싫어한다면 치즈의 맛이 생각보다 강하고 채소가 빈약해서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익숙할 버거는 아니다 보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저런 리치가 맛이 아닌 햄버거 맛의 고유한 느낌을 선호할 때 찾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는 맥도날드는 적당한 가격에 순 쇠고기 요리를 먹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가 많아 선호하는 버거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고급 요리라는 이미지가 있고 햄버거를 간식으로 취급하는 음식 문화 때문에 야채와 소스를 많이 넣을 것을 요구하기도 해서 호불호도 갈리고 맥도날드 덕후가 아니면 잘 모르는 메뉴가 바로 맥더블. 사실 맥더블은 행복의 나라 메뉴 원년 멤버로서 단품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덕분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버거로 유명했다. 맥더블의 시작은 맥도날드의 고향인 미국에서 달러 메뉴였던 더블 치즈버거의 가격을 2008년에 올리고 나서 소비자들 반발이 거세자 새로운 달러 메뉴로서 맥더블을 출시한 것이 그 유래다. 한국 외 세계 각국에서는 더블 치즈버거도 정식 메뉴로 존속하고 있다. 원래 더블 치즈버거로 대표되는 달러 메뉴는 판매량이 좋거나 라인업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맥도날드의 상징적인 메뉴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푸드 스탬프의 패스트푸드류는 제외되는데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거나 푸드 스탬프만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 부족하거나 가난하고
배고픈 해외 유학생 혹은 저소득층 대학생, 거기에 한참 식욕이 왕성해서 간식이 고픈 추운 고딩들의 경우 값싸게 끼니 해결 간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메뉴 중 하나가 달러 메뉴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맥도날드 더블 치즈버거였기 때문. 달러 메뉴 치고는 꽤 내용이 충실한 더블 치즈버거를 이런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은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이 하는 자발적, 간접적, 저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기여 효과, 잠재 고객, 인력 관리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자선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뉴를 애써 싼 값에 팔 이유가 없었고, 결국 채산성 문제로 한번 없앴었는데 없애자마자 미국 내 해외 유학생들은 물론 미국의 평범한 저소득층 청소년층이 들고 일어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크게 대인 맥도날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 2016년 2월 11일부터 단품 가격이 3,600원으로 올라서 더 이상 저런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행복의 나라 메뉴에서 일반 메뉴로 변경하면서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여파가 있어서 맥더블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는지 2017년 1월 26일 맥도날드에서 기습적으로 일부 메뉴 가격을 소폭 인상할 때 정말로 조용히 단종 처리되었다. 함박버거는 2017년 10월 26일 토마토 치즈버거의 단종과 함께 출시된 맥도날드의 햄버거 메뉴, 행복의 나라 메뉴의 일원으로 단품 2,000원, 함박 스테이크의 맛을 살렸다는 것이 특징으로 구성을 레귤러 번, 토마토 함박 소스, 다진 양파, 치즈, 패티, 토마토 케찹, 레귤러 번. 토마토 함박 소스는 말 그대로 햄버거 스테이크 맛이 나는 소스인데다 맛까지 다른 재료를 덮을 만큼 강렬해 이 메뉴의 평이 안 좋아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게다가 냄새도 강해서 옷에 묻으면 시선에도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다. 게다가 패티가 돼지고기라서 이거 먹을 바에 치즈버거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같은 돼지고기 버거인 불고기 버거에 비해 소스의 향과 맛이 강해서 패티 특유의 돼지 비린내는 많이 줄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가격은 단품 2,000원으로 매우 싼 편이고 적어도 그 가격대의 맛은 나오는 편이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기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간식 메뉴로만 생각하면 좋다. 다만 문제는 멀쩡한 토마토 치즈버거를 없애고 만든 게 이 버거라서 애초에 평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2019년 2월 21일 에그 불고기 버거 등장으로 행복의 나라 메뉴에서도 빠져 단종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나왔고, 결국 2019년 3월 말 판매가 종료되었다. 필레오피쉬는 맥도날드 상징 메뉴인 빅맥보다도 더 먼저인 1962년에 처음 나온 맥도날드 최초로 쇠고기 패티 이외에 육류 패티를 쓴 메뉴이다. 창업자 레이 크록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메뉴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당시의 신시내티의 맥도날드 가맹점주였던 루 그로엔인데, 그로엔의 가게가 있는 지역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가톨릭 신자는 교리상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제를 지켜야 하고, 그 영향으로 금요일마다 햄버거 매출이 떨어지자 고민하던 그로엔이 흰 생선살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패티를 넣은 필레오피쉬를 고안했고, 이에 고무된 그로엔이 본사에 이 메뉴를 정식 메뉴로 넣어달라는 제안을 하자 크록이 그로엔의 필레오피쉬와 자신이 개발한 메뉴인 홀라버거를 같이 팔아보고 더 많이 팔리는 쪽을 정식 메뉴화하자는 조건으로 부분 수락했다. 이후 대결에서 필레오피쉬가 압승하면서 1965년 정식 메뉴로 승격, 미 전역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1988년 맥도날드가 진출하던 당시부터 원년 멤버로 메뉴가 7가지밖에 없던 시절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2008년에 단종되어 한동안 맛볼 수 없었다. 2021년 4월 1일 단종된 지 13년 만에 재출시되었다. 원본 그대로 필레오피쉬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며 패티를 두장 얹은 더블 필레오피쉬도 출시되었다. 다만 여전히 매니아층을 위한 메뉴인지 별로 인기는 없다. 맥도날드는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비 패티를 미리 만들어 두는데, 필레오피쉬는 가장 피크 시간대에 패티를 1개 정도 준비해 놓는 게 전부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예비 패티를 만들어 두지 않을 정도다. 결국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에 초코콘 애플파이와 함께 재단종됐다.